예, 안녕하세요. 세네탈출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한국 하나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거의 미국과 굉장히 유사하고 또 그 문맥으로 보면 홍콩과도 통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 중국 국경 분쟁하고도 통하고요. 그리고 남진해에서 중국 그 해군과 이제 그 남진해 베트남이나 필리핀 쪽그 이 배들과의 그 대립, 중국에 의한 도발 이런 것과도 통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훑어보면서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제 말씀드린 것과 연결시켜서 한번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말씀 좀 여쭈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정말 다들 힘들 때죠. 계속 이렇게 또 도와주셔서 이 힘든 와중에서도 백모 세네탈출 꾸준히 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잠깐 신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텔스워 중국과 딥스테이트의 미국 정복 음모. 저자는 로버트 스팔딩이고요. 출판사는 무려 펭귄 출판사입니다. 스팔딩은 2017년 11월 미중 전쟁의 신호탄을 올린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 보고서의 그 수석 부장이에요. 그 보고서 작성팀에. 그리고 그전에는 NSC에서 근무했고요. 그전에는 주 베이징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무관으로, 그러니까 군사정보 담당으로. 그리고 그전에는 스텔스 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조종사였습니다. 이 책은 중국과 딥스테이트의 미국 정보 근무를 낱낱이 밝히고 있고요. 지금 주문해 주시면 앞으로 한 2, 3개월 후에 책이 나올 때 제가 한 분 한 분 서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한국에서 이제 거의 그 뭐 막가파 배악질이죠. 김두관 이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색깔이 정말 진한 사람이에요. 삼성공화국을 청산하지 않으면 청년이 원하는 미래는 안 올 것.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삼성공화국을 청산하는 방법은 이재용을 감옥에 쳐넣는 거다. 그러니까 삼성을 해체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재용 감옥에 쳐넣고. 한편 얼마 전에 그 검찰 수사조정위원회 여기는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수사도 하지도 말고 기소도 하지도 말라라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두관이 그걸 정면으로 이제 부정을 하고 이재용 감옥에 쳐넣고 삼성 공중분해 시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삼성은 0.5 나노 반도체 기술을 개척 중에 있죠. 이게 이제 사이언스 논문에 나왔는데 이게 아주 획기적인 것 같아요. 입체로 본다 그럴까? 그러니까 거리가 0.5 나노가 되니까 전체 이렇게 면으로 보고 입체로 보면 같은 부피 안에 약 500배 이상 집적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집적도가 올라가면 그냥 사이즈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 효과는 뭐냐면은 실제 효과는 굉장히 크죠. 일단 저전력이 되고요. 이 전자의 이동 거리가 좁아지니까 결국 전자의 이동이 전력 아니에요. 전력 소모잖아요. 근데 이게 500배 이상 집적이 되면 500배 정도로 전자 이동 거리가 짧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전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이거는 이제 원자 단위에서 전하를 주었다가 안 주었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태가 됐다가 그냥 중성 상태가 됐다가 뭐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원자 4개면은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정도 깊이의 물리학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작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이제 그 반도체 2, 30 나노 삼성이 거의 유일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미세하게. 그런데 0.5니까 나노 자체만 따지면은 뭐 한 4, 50배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좌우 양옆이 있으니까 이게 한 500배 이상 집적 효과라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좋은 기업을 두고 이재용이를 감옥에 쳐놓고 공중분해 시켜야 된다. 그래야 청년의 미래가 열린다.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 게 아니죠. 중국의 미래가 열리겠죠. 이미 탈원전으로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 우리가 이제 원전 기술 중에 그 설계 및 건설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 운영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제어 기술이 세계 최고고요. 그리고 모듈식 원전이 이게 세계 유일입니다. 이 모듈식이 되면 이 건설 기간도 짧아지고 그 다음에 건설 단가도 굉장히 많이 세이브됩니다. 이런 것들을 올스탑을 시켜놓으니까 이 첨단 기술들이 쫙 이제 중국으로 빨려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삼성의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 그리고 휴대폰 기술, 이것도 이제 중국 유출되는 거죠. 삼성 공중분해 시켜버리면. 사실 이 정도 얘기하면 이거 거의 국가 반란죄입니다. 김두관은 아마 나중에 이제 좀 세상이 밝아지면 그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언행에 대해서 대가를 좀 많이 치러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냥 저 사람 그냥 문바주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출세한 사람이겠거니 이 정도 봤는데 그게 아니라 운동권 족보는 없는 것 같은데 색깔이 이 정도면 무지하게 진한 거고 실제로 이런 발언들은 완전히 중국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그건 모르죠. 본인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중국 시진핑 조우라고 하는 발언입니다. 자, 이렇게 김두관 같은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는데 우리의 그 색깔 진한 송베트남 선생, 송영길 선생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송영길과 함께하는 그 변호사는 또 거기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 이게 왜 또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지 참 희한합니다. 그 영어로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법치 정신, 현대 문명의 법치 정신에 의한 체제를 rule of law를 씁니다. 그러니까 룰은 지배, of는 전치사, law는 법. 그런데 이제 법을 장난질을 쳐서 악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법으로 올감해서 목 졸라 죽이고 압살하고 압제하고 이런 것을 rule by law로 씁니다. 법을 내세운 지배. 그러니까 rule of law는 문명의 법정신에 따른 체제. rule by law는 악법을 이용한 적법성을 가장한 독재를 뜻합니다. 이제 탄핵 과정, 그 다음에 그 후에 형사 재판, 그리고 지금 수감 상태죠. 완전 rule by law죠. rule by law. 이 rule by law가 이제 점점 더 악화돼서 드디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반일 종족주의 이 책에 대해서 국가보안법까지 적용하겠다. 영토 주권을 포기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 범죄로 평생 고통받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노동의 대가조차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아니 따지면 될 거 아니에요. 이미 그 학문적 그 근거를 가진 주장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얘기해 보자 이거요. 그 변호사가 나서 학문이 딸리니까 이제 법을 휘둘러서 사람 패 죽이겠다는 건데 황당한 사람들이죠. 이 송영길은 며칠 전에는 주한미군 규모가 너무 크다. 주한미군 축소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시진핑 중국 공산당 중국인민해방군 CCPPLA가 너무 좋아할 소리죠. CCP는 중국 공산당이고요. PLA는 중국인민해방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이란 그 체제는 다른 여느 공산체제와 달리 당이 중심이 되고 당에서 군을 만들어낸 그런 선당 체제가 아니고 19세기 중엽 후반기에 세계에서 가장 참혹했던 농민반란인 태평천국 농민반란의 전통을 이어받아 농민 게릴라군의 그 혁명을 이끌은 그러한 그 체제이기 때문에 거기는 군이 당을 지배하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당 위에 군이 존재하는 다른 오리지널 체제는
군 위에 당이 존재하는데 당 위에 군이 존재하는 그런 상태니까 저는 단순히 CCP 중국 공산당 체제 그렇게만 부르지 않고 CCPPLA 중국 공산당 및 인민해방군 체제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 쟤들 뭐 이제 거의 단말마적인 그런 폐악질이 이 정도가 아니죠. 더 이제 더 심해지는데 이 북한 국가 사랑이 아니냐 지금 이게 지금 참 시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뭐 뉴스라기보다 제가 이제 음악을 좀 정리해 왔어요. 악보랑 같이 6.25 기념식에서 사용된 애국가 전주 부분은 이 악보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 국가 도입부랑 똑같다 그런 비판이 있자 이거를 만들어낸 KBS가 이제 그 정부 쪽에서 오다를 받고 KBS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 KBS 측의 변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니다.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4번 1악장 도입부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보면은 북한 그 국가 도입부랑 같다고 봐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음조가 이 차이코프스키 쪽은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플랫 그러니까 반내림이 4개가 있는 거고요. 북한 국가 도입부랑 애국가 도입부는 반올림이 3개가 있습니다. 음조가 같습니다. 일단 동일 음조 샤프가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 음정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4박자 동일 4분의 4박자고요. 그 다음에 음정과 리듬이 이 북한 국가 도입부하고 애국가 6.25 애국가 도입부가 음정 리듬이 제 귀에는 같게 들려요. 한번 들어보시죠. 전 뭐라고 주장 안 하겠습니다. 뭐 KBS 그 음악 하시는 뛰어난 음악 전문가들이 아니다 우리는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각자의 귀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자, 제일 먼저 6.25 기념식 애국가 전주를 들려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는 북한 국가 도입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6.25 기념식 애국가 전주곡 한번 보실까요? 예, 다시 한번 북한 국가 도입부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음조 4분의 4박자 음정 리듬이 제 귀에는 똑같이 들려요. 자, 그런데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한번 들어보세요. 전혀 다르죠? 제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려요. 제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북한 국가 도입부를 가지고 이 장난을 쳐놨다 그러면 이 음악한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져 있는 거야? 하기야 놀랄 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에서요. 윤희상 욕하면 밥 못 벌어 먹고 삽니다. 윤희상이 거의 부처님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선지자고. 윤희상을 욕하면 밥을 못 먹고 살아요. 그 정도로 뭐 그쪽이 망가져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물질과 풍요만 쫓느라고 시스템은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줄 아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란 시스템은 저절로 돌아가는 거고 각자 자기 생활에서 물질과 풍요만 열심히 쫓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살아오는 바람에 이 정신과 문화, 교육, 언론 이런 게 정치 이런 게 완전히 망가진 거죠.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상황은 이렇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참 몸살 중입니다. 지금 홍콩 한번 보시죠. 6월 30일 날 법이 통과된 후에 7월 1일, 2일 약 200만 명이 시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50명 정도가 체포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번 주말 내일이죠. 7월 4일 그 다음에 일요일 날 7월 5일에 아마 시위가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그 피 끓는 젊은이들이 선봉을 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압이 불가능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위가 일상화되고 일반화되는 그런 해방구로 홍콩이 흘러가고 있고 이미 해방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무식하게 이 공안 경찰로 다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진핑의 IQ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 홍콩 750만 명이 자기 생활 전체를 걸고서 일종의 해방구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제 마찰이 피할 수 없고요. 세계 여론은 급전직하로 이제 반중으로 악화되겠죠. 이것이 장기적으로 무슨 효과를 갖고 오냐. 어저께 말씀드린 해체주의, 진실 그런 거 몰라. 진실 거짓 그거 사람이 알 수가 없어. 시비 판단 사람이 알 수가 없어. 선악구분 그런 거 알 수가 없어. 그런 거 내세우는 건 나쁜 짓이야.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더 나가서 너 개인의 관점 그렇게 일관되게 가지려고 하지 마. 피카소 그림처럼 관점은 이렇게도 갔다 저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렇게 미친놈처럼 관점이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거야 한 사람도.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일관된 어떤 원칙과 도덕과 가치 그런 거 기대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해체주의거든요. 이 해체주의에 이제 빠지게 되면 이게 이제 저들의 이제 그 실체인데 멘탈이 실체예요. 물질이 실체가 아니라 이 해체주의를 가지게 되면 이제 자기 각자의 처지와 적성에 따라서 금숟가락 문 놈은 이제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로 나타나서 이제 국가 주권을 약화시키고 미국 주권, 서유럽 주권 약화시키고 전부 이슬람판 만들고 뭐 개판 만들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질이 좀 불같은 놈은 흉포한 놈들은 이제 떼쫓을 좀비로 날뛰는 거고요. 극좌 좀비로. 성질이 좀 양순하고 착한 거 좋아하는 그런 얌전이들은 아유 왜 그래요. 뭐 시비 따질 거 있어요. 뭐 따질 거 있어요. 다 부비부비 어울려서 살아요. 이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난 체하게 좋아하는 놈들은 완장질 차고서 이제 너는 왜 이렇게 평화스러운 세계에서 그 저기 너의 가치관, 너의 도덕, 너의 관점, 너의 진실, 거짓 기준, 너의 선악 기준 이런 거를 가지고 왜 사납게 얘기해. 너는 국가주의자, 파시스트, 극우, 전쟁광, 인종차별주의자, 성차별주의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오면 그게 친일파.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낙인 막 찍는 거죠. 한국은 이제 친일파. 그 다음에 뭐 유신 독재 잔당, 우남 이승만 잔당, 뭐 백년 전쟁, 빛나는 백년 전쟁을 항일 백년 전쟁을 부정하는 자, 뭐 이렇게 이제 낙인 찍고 들어오는 거죠. 한국은 이제 낙인이 한 너댓 개 더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부비부비 착한 척하고 얌전 떠는 부비부비족이나 이 PC족이 있기 때문에 해체주의가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 두 개가 약화되면요, 그 성질 그 사나운 그 떼쫓을 좀비만 가지고는 힘을 못 써요. 잘난 체하는 놈들, 얌전한 척하는 놈들이 옆에서 추임새 넣어주고 옆에서 언론 만들어주고 옆에서 이론 만들어주고 이래야 그게 설치는 거예요. 중국이 저 길로 가면요, 이 부비부비 PC 이쪽의 세력이 전체적으로 약화됩니다. 얘들이 일단 반중으로 돌았다가 그 다음엔 아예 자기 관점을 바꾸는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중국이 저짓하면 저게 어느 정도 큰 의미를 가지냐. 이 지도에서요, 이제 그 노란색은 중국 본토와 범인인도협정을 맺고 있는 데입니다. 여기서 하늘색은 홍콩과 범인인도협정을 맺고 있는 데입니다. 따라서 홍콩 공안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홍콩이 옛날 홍콩이 아니니까 홍콩과 범인인도협정을 철폐해야 될 나라. 대충 눈에 띄는 것만 해보죠. 미국이 철폐해야 됩니다. 왜냐? 홍콩에서 공안법 어기고 미국으로 튀었어. 범인인도협정에 의하면 그 잡아서 홍콩에 넘겨줘야 돼요. 철폐해야 되죠. 캐나다도 철폐해야 됩니다. 저기 스웨덴도 들어있네. 스웨덴도 철폐해야 됩니다. 영국 철폐해야 됩니다. 아일랜드 철폐해야 됩니다. 핀란드 철폐해야 됩니다.
지금 저 베네룩스 3국 다 철폐해야 되고 덴마크 철폐해야 되고요. 오스트리아 철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일 철폐해야 되고 폴란드 철폐해야 되고 그 체코가 아마 철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가 철폐해야 될 것 같고요. 오스트레일리아가 철폐해야 되고 뉴질랜드가 철폐해야 되고 말레이시아가 철폐해야 되고 일본이 철폐해야 됩니다. 굵직굵직한 나라들이 지금 저거 사실 자유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 아니에요. 여기가 다 홍콩과의 범인인도 협정을 다 철폐해야 됩니다. 이게 이 정도로 지금 대형 사고를 쳐놓은 거예요, 중국이. 자, 이 정도 대형 사고를 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PC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 부비부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반중으로 급속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슬쩍 지나가면서 언급했죠. 이 보이지 않는 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히든 핸드라는 유럽에서 나온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오스트레일리아와 유럽 작가가 그 전문가들이 손을 잡고서 쓴 반중 비판 서적입니다. 제가 이번에 번역하고 있는 그 스팔딩의 그 스텔스워하고 이 히든 핸드가 이게 쌍벽을 이루는 건데 제가 히든 핸드를 번역을 추진 안 한 이유는 이게 양이 너무 많아요. 한 원문이 한 500페이지 돼요.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저기 김필재 기자님이 이 내용 중에 일부를 엊그저께 소개를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한번 며칠 전에 언급한 적이 있죠. 여기 이제 클라이브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두 명의 공저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 보면 완전히 좌파예요. 일단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기후변화국 위원입니다. 진보 좌파 단체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원, The Australia Institute 이거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환경운동, 그 다음에 반성장운동, 인류가 성장 너무 많이 했다. 기술 너무 발전했다. 기술 발전과 성장을 좀 이제 속도를 늦춰야 된다. 이거 전형적인 좌파 주장이거든요. 이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이제 이거 그 저기 약간 무식해져 갖고 뭐 시골에 있는 자연 친화적 대안학교, 무공해 대안학교라 그래서 장작 불 때는 그런 황토집 만들어 놓고 애들 막 그 뭐 한 10대 명 모아 갖고 굴리죠. 근데 실제로 장작불을 떼면요 다이옥신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해요. 가스나 전기보다. 석유보다도 많이 발생할걸요. 석유는 보일러에서 그게 컨트롤이 되는데 장작은 이건 아궁이에서 대충 막 날아간다고요. 그래 놓고 그걸 친환경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 이제 그러나 뭐 이 사람은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니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그 저서가 반성장 저서가 제목이 The Growth Fetish예요. 우리가 fetish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물신이라는 뜻인데 fetish가. 제가 이제 물신 이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질적 신, 물질주의 신이라는 소리예요. 물신이. 그런데 제가 그걸 fetish를 그 맹신이라고 여기 번역을 해놨어요. 성장이라 불리는 맹신. 그 다음에 이 사람 저서 보세요. 좌파는 무엇인가? 사회민주주의의 죽음. 완전히 이거 PC 좌파예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쓰는 그 핵심 단어들을 보면 제가 이 사람 다른 책들 많이 안 읽었지만 이 책 소개해 놓은 거, 책 요약해 놓은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핵심 단어 쓰나 딱 보면 물신, 피티시, 소외, alienation 이런 그 좌파 마르크시즘 철학의 용어들을 씁니다. 그쪽으로 아주 달통한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 주 저자로 나오고 또 한 명의 주 저자는 누구냐? 머라이크 올베그라는 아마 독일인일 거예요. 머라이크 올베그. 예, 독일인데 이 양반은 이 해체주의에 대한 입장이 뭔지 그건 이제 확인을 못했어요. 아무튼 둘이 손을 잡고 한 명은 분명히 좌파예요. PC 좌파. 중국을 사정없이 비판하는 중국이 서유럽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현대 문명을 파괴하고 장악하려고 공작해왔다라는 책을 쓴 거예요. 거의 500페이지짜리 책을 원서로 번역해두면 700~800페이지 됩니다. 저거. 그래서 제가 번역을 안 했어요. 이게 머라이크 올베그를 보면 이게 이제 이 트위터를 이게 잘 기억하셨다가 트위터 팔로우 하세요.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이제 그 초대형 거물 친중 인사가 이제 찰스 프리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제 R을 빼고 찰스 프리만이라고도 흔히 부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닉슨 방중 때 통역을 한 사람이고요. 그 아틀란틱 위원회라고 잘 나가는 데죠. The Atlantic Council 거기에 종신이사입니다. 사우디 대사를 했고요. 한참 때 80, 그러니까 클린턴 때. 오바마 정부에서는 국가정보위의 수장을 했습니다. National Information Council인가 뭔가 그 NIC의 수장을 했습니다. 커미티인가에. 그러니까 전형적인 친중이사인데 이 사람이 요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국은 사실상 중국의 체제 변경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굉장히 황당한 목표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그 보이지 않는 손, The Hidden Hand라는 책을 공저를 한 머라이크 올베그는 뭐라고 트위터에서 깠냐. 대만에 대한 미국 정책을 끔찍한 방향으로 왜곡시키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대만 2,300만을 희생시켜 중국을 기쁘게 만들면 된다는 식입니다. 이런 시도는 역사에 대한 왜곡이고 중국 공산당에 의한 도발에 대한 외면이며 중국이 스스로 물러설 것이라고 착각하는 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살벌해요. 살벌해요. 그리고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구별해서 지금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지금 체제를 중국 공산당 체제라고 불러야 된다. 지금 그 요새 이제 폼페오가 이렇게 그 언론에서 인터뷰하는 걸 보면요. 아나운서, 앵커는 프레지던트 C, 그러니까 시진핑 프레지던트라고 칭하면서 부르면 폼페오는 답을 할 때 General Secretary C, 그러니까 이게 주석이죠. 주석. General Secretary라는 건 공산당의 수장을 뜻하거든요. 그게 걔들은 공산당의 두목을 General Secretary, 그러니까 사무총장, 주석이라고 항상 부르죠. 당 주석. 그러니까 C 주석이라고 폼페오는 자기가 답할 땐 그렇게 불러요. 그게 무슨 얘기냐? 중국을 공산주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체제가 다른 애들이고 쟤들한테 그 우리가 지금 주도해서 일궈놓은 세계 시장에 아랫목 내줘서는 안 된다. 쟤들 윗목 그다음에 문 밖으로 아예 방 밖으로 아예 내보내서 지들끼리 알아서 먹고 살라 그래야 된다. 이거를 딱 깔고 있는 용어죠. 차이나라고 안 부르고 People's Republic China, Republic of China,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다시 말하자면 중공이라고 부르고 요새 미국 그 행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중국을 부르거든요. 이 머라이크 올베그도 똑같아요.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콩에 대해서 머라이크 올베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의 권리와 자유는 완전히 뭉개졌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둘입니다. 하나는 EU와 홍콩 사이의 모든 조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둘은 홍콩 공안법 통과에 의해 삶의 터전을 파괴당한 수백만 홍콩인들을 이민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발 좀 우리나라 조중동 좀 이런 거 좀 제대로 조명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지면 하래 해서. 완전히 갇혀 살아. 그리고 어디 CNN이나 저기서 어디야 뉴욕 타임즈에서 그 트럼프 까는 기사 나오면은 바로 그냥 트럼프가 그 육사 졸업식 때 물잔도 제대로 못 들어서 두 손으로 받쳐서 이렇게 먹었고 제대로 그 연설 끝나고 계단도 못 걸어 내려가서 엉금엉금 내려갔고 일단요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트럼프가 며칠 전에 대중연설하면서 제가 오늘 그거 들어드리려고 그러다 안 들어드리는데 너무 재밌어서 근데 너무 길어요. 제가 특발하고 찍혀 있는데 그것까지 다 틀면 제가 흉내내서 가볍게 1분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 그 트럼프의 육사 연설을 전체를 해석을 해드리면서 이게 아주 희한한 연설이고 좋은 연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연설의 내용 보면. 근데 그건 완전 중국 겨냥해서 그냥 패는 얘기인데 특히 미국의 사명이 미국 군인들의 사명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니까 ancient conflict, ancient 고대의
고대로부터 이어지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 그래서 현대 문명 국가를 만드는 것. 그게 아니다. 그걸 가지고 국내 언론이 미국의 사명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오래된 갈등을. 이게 그냥 단순히 오래된이 아니에요. 그때 말씀드렸죠. 영어에서 ancient라고 하면 에집트 수메르를 가리킵니다. 고대를 가리킵니다. 고대. 걔들 그 역사관이 ancient 그러면 에집트 수메르 시대 길게 잡으면 되게 한 2500년 전까지. 그 다음에 그릭 로만 그걸 그리스 로마 시대 그걸 클래식 고전이라고 부릅니다. 한 1500년 전까지. 그 다음에 이제 게르만 민족이 등이 있었던 한 1500년 전에서부터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시작한 14, 15세기까지 그 한 1000년간을 중세, 미들 에이지. 그다음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이후 한 600년 전에 그 이후에 지금까지를 모더니티 혹은 모던 에이지, 현대 문명, 현대 세계라고 부릅니다. 이 현대 안에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945년 이후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 한 75년째 되는 기간 이거를 contemporary 지금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현대의 일부입니다. 이런 언어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ancient conflict라 그러면은 수메르 이집트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4, 5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 메소포타미아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그 ancient의 맨 마지막에 성경에 나오는 저거요. 페르시아 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건국한 키루스가 해방을 시킨 바빌론 유수. 그게 한 2500년 전 일이거든요. 성경의 바빌론 유수가 에이션트의 맨 끝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 3, 4천 년씩 이상 된 그러한 캐캐묵은 얽히고 설킨 그 갈등을 풀고서 양단으로 풀고 거기에다 근대국가 현대국가 만들어주는 것이 미국 군인의 사명이 아니다. 그 뜻이라고요. 그걸 가지고 왜곡해서 얘기를 했죠. 뿐만 아니라 못 걸어 내려간다고 또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에서 그 훌륭한 언론이라고 떠받들자네 우파 유튜버들도 조머시기 선생, 정머시기 선생. 그래서 거기서 말한 거라고 또 막 떠받들. 그게 사정이 이래요. 제가 그때도 그거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